메이커 순돌 분재 만들기 위드 플랜팁 편. 안녕하세요, 최순돌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또 메이커 순돌의 이름으로 찾아뵙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앞인데요, 감성식물 편집샵 플랜팁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오늘 제가 분재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식물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또 분재는 처음이거든요. 한번 분재 만드는 것도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론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곧 이어서 바로 이렇게 실습에 들어갑니다. 아주 분위기가 참 좋은 곳이죠. 얘가 뭐였지? 얘는 소사. 소사. 얘는 쥐똥나무. 이게 그 까만 열매 맺히고 그랬던 건가? 그건 아닌가? 까만 열매는 약간 하얀 아. 조그마한 꽃같이도 피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하고 계시면 네. 이제 흙 준비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 흙이 있거든요. 요 흙을 사용을 할 건데 지금 봐도 알갱이가 되게 굵죠. 네. 우리가 아는 일반 관엽흙 여기 보시면 요런 흙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좀 분재 전용 흙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제가 완성할 작품의 예시작이었습니다. 뭔가 분재만의 오묘한 아름다움이 느껴지죠. 제가 선택한 분재의 나무는 장수매였고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플랜팁의 또 클래스는 편하게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많은 여유와 또 혼자만의 시간을 주신다는 점에서 마치 혼자 힐링하는 또 수련하는 그런 느낌으로 클래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재는 그 특성상 밑에 물 빠짐 구멍이 큰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물 빠짐 작업을 해주는 단계였고요, 철사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확실히 또 평범한 식재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바짝 벽에 붙여주고 그렇죠. 네. 이 정도만 해서 그냥 고정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날이 아주 무더운 날이었는데요, 밖에는 덥지만 또 안에서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분재를 만들 수 있어서 여름날 힐링으로 좋았습니다. 역시 남성분들은 거침없는 그 일본에 그 남성 그런 식물 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아요. 네,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일본에 가서 테라리움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많이 있으시죠. 여기다가 놓으시면 돼요. 기본적인 화분 작업 마치고 이제 화분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나무를 한번 살펴보는 중입니다. 일단 기본 나무들은 가지가 여기저기 뻗어 있는 상태예요. 이 밑에 이 정도 뿌리도 다 걷어내도 되네. 네, 그래서 이런 잡초들도 다 정리하는 거라 이렇게 핀셋을 활용해서 다 제거해 주시면 돼요. 얘는 꽤 굵은데 그래도 잘라도 되나요? 너무 굵은 뿌리는 좀 냅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위에 흙을 다 요거 핀셋으로 써주는 게 좋으시죠. 도구를 여러 가지로 쓰고 꽤 거칠 수 있는 작업이어서 또 미리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끼를 또 네. 소중하게. 근데 키 작은 이끼는 정말 구별하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막 상품으로 흰털곡갈과 이렇게 그거 했었는데 걔도 되게 초록초록하다가 금방 확 색이 금방 빠져가지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가 말려도 괜찮을까요? 속에서? 네네. 어차피 서클링 하는 거라서 상관없을 것 같고 잠깐 이렇게 내려주시고 이제 여기다가 휴가토를 이제 화분에 심기 위해서 화분에 흙을 넣어가면서 나무와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확실히 분재용 흙은 기본적인 화분 흙에 비해 처리가 되어 있고 동글동글 입자가 커서 또 이런 점에서는 아이들까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걔는 화분이 좀 깊은 애라서
옆에서 사장님께서 계속 친절하게 도와주셨고요. 제가 여기저기 클래스를 수강해 보고 있는데 또 가게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게 조금씩 달라서 그것들을 또 개별적으로 느끼는 게 클래스의 재미였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높이를 대보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뭔가 가운데다 할지 아니면 뭐 뒤쪽에 좀 배치할지에 따라 좀 달라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심으시면 네, 딱 그런 여기까지가 다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살짝 올라와야겠죠? 그러면 그래도 높이를 한번 보시면서 분재에 있어서 가장 또 떨리는 순간이죠. 화분과 식물이 만나는 순간인데요. 이때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꽤 신중해야 됐습니다. 얘는 약간 뒤쪽이 뿌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뒤에서 X자를 만들어서 자 해서 뒤쪽을 왼손으로 잡으시고 쭉쭉쭉 돌리면서. 분재는 한편으로는 어쨌든 철사로 이렇게 조여간다는 점에서 없잖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분이 아직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나름 오해를 풀어주셨고요. 완전히 쪼여질 수 있도록.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왠지 아직 그래도 분재는 더 꽉 조여도 되는 건가요? 네, 이 정도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애들은 잘라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 한 번 더. 네. 그럼 위로.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위에 흙이 덮이면 이게 눌러주는 힘이 있어서. 식목일 기념으로 나무 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분재는 식목일의 느낌을 확실히 살리면서도 또 아주 간단하게 실내에서도 할 수 있어서 좋겠더라고요. 핀셋으로 한번. 요즘 또 짜보를 비롯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분재가 꽤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독서와 식물이라고 하는 컨텐츠들이 오히려 낯설어지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또 방탄소년단의 멤버조차도 이렇게 분재를 항상 사랑으로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나름으로 또 특별한 매력이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도구 쓰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역시 또 힐링이 되네요. 충분히 잘 된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수강생님은 좀 장수매로 하셨기 때문에 네네. 좀 추가적인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기존 농장에서 좀 잡아왔던 요 철사는 네. 좀 조심해서 이렇게 잎들 안 떨어지게 최대한 해서 일단 제거를 먼저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이걸 해주시고 나서 제거하자마자 얘네가 바로 이렇게 구부렸던 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양을 좀 잡을 거거든요. 지금. 분재의 특성상 이제 화분에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철사를 감게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이 철사를 기존의 것을 걷어내고 나만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철사를 감으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철사 작업이 참 많아서 도구들과 철사에 대해서 좀 손에 익으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새로 한번 철사를 감아 볼 건데 네. 이 지금 요 굵은 목대 있잖아요. 여기서 네. 잔가지로 가시지 마시고 여기 나와서 감아서 네. 감아서 이 네. 큰 애들까지 이렇게 네. 한번 감아 볼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만 좀 도와드리면 네. 이 상태에서 이거 감는 게 뭐 어려운 건 전혀 없거든요. 예. 예. 여기 목대에서 나와서 일정한 간격으로만 네. 네. 올라가시면 돼서 요 정도 간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돌려주시면 돼요. 참 조심해서. 그래서 이렇게 감으시면 얘가 네. 같이 묻어버리니까 네. 이걸 피해서 그렇죠. 네. 사실 막상 또 철사를 감으려고 하니까 그간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마다 식물을 사랑하는 이유와 모습이 다르긴 하죠. 어떤 분은 또 키워서 잡수시는 것을 좋아하고, 또 저는 테라리움 이끼를 좋아하고, 그래서 분재는 확실히 좀 다른 또 영역이었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슬슬 자란 애라 한 요 정도까지만 감아줄게요. 됐을까요? 네. 감아서 이거를 잘라주시고, 이제 이따가 이제 모양 다시 잡을 건데 이제 수강생님이 이제 좀 욕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을 이제 팍 꺾으면 안 되고 뭐 살짝 꺾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게 하고, 이제 얘를 자르셔도 돼요. 지저분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런 애도 너무 머리 이렇게 새치처럼 삐져나왔잖아요. 과감하게 자르는데, 자르기 전에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여기서 보시면 정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상태랑 이렇게 내려봤을 때 자르면 시원할까? 이걸 고민해서 가시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욕심이 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지치기를 이제 하시면 여기를 커팅을 하시면 이제 이 이상으로 이렇게 자라던 게 멈췄기 때문에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도 다시 보시면 네, 지금 거기를 여기 커팅이 잘라서. 잘랐잖아요. 그러면 양옆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잘랐다. 이렇게 자라나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속 키우시면서 가지치기를 모양을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키우시는 거거든요. 여기 딱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네. 얘를 자르면 또 이렇게 이렇게 자라나는 나오겠구나. 거고, 그거를 고민을 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고, 지금은 좀 뭐 이런 애들도 내가 그냥 너무 지저분하다 그럼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릴까? 그래서 정면을 일단 먼저 좀 어디로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얘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약간 현의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고, 이걸 한번 부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철쭉도 제가 지금 잡아놓은 건데, 이렇게 위로 자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절벽에서 뭔가 떨어지는 쉐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얘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고객님, 네.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잡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하실 때는 너무 힘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해서 부러지기 전까지만 좀 힘을 받아서 하시고, 요거 지금 뿌리 흔들리는 거는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따가 다시 또 강력. 이걸로 잘라도 되나요? 네, 그거 세지가 아니고. 그럼 벌써부터 뭔가 좀 수영이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네, 이것도 자르겠어요. 이거 좀 바짝 자를까 아니면은 상관없을까요? 그걸 이제 나중에까지 생각하시면서 자르면 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바짝 자르면 이게 여기를 근데 아예 죽이겠다 하시면 이렇게 새순 자랄 때도 계속 잘라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살짝 이렇게. 수강생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수영. 멋있게. 얘도 나중에 제가 일부러 커팅 안 해놓은 게, 커팅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자라야죠. 그거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서 일부러 안 해놨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제일 좋은 거.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가지 하나, 잎사귀 하나 꼼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공원에서 만나는 식물들은 모두 이렇게 누군가의 조경에 의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섬세함을 갖추기에는 분재가 또 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황무석 배치하고 이렇게 끌고 여기다 넣고.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얘는 살려주실 거예요. 예, 걔는 일단 살려보려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즐기는 분들은 조금 또 마음이 그러실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내가 가꾸고 나와 마음이 맞는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분재가 퍽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 모양으로 잡으신 거예요? 네. 오, 지금 잘 잡으셨네요. 저는 정면 여기로 봤는데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또 다르네요.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 디자인 식재 들어갈 거고, 풍경석인데 혹시 그러니까 황우석 드렸는데 풍경석도 드릴까요? 아니면
풍경에서 뭐가 있을까요? 나는 되게 많아서 이걸로 일단 좀 한번 갖다 드려볼까요? 보면서. 아니 괜찮습니다. 황호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좀 톤 맞추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예. 뭐 이제는 약간 테라리움의 영역이니까 길도 한번 좀 잘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재는 그 화분의 공간이 크지 않으면서도 또 나름 그 작은 공간에 자기만의 또 터전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점도 매력이었습니다. 거의 최종 단계에서 마치 또 공원에 조경을 하듯 돌 하나를 이리저리 살펴가면서 이리저리 놓아보는 중입니다. 강사님께서도 톤 맞추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깔맞춤 중요하죠. 저도 톤 맞추는 거 중요해서 일부러 황호석만을 골라가지고 이 세 개의 황호석을 좀 뒷배경으로 과감하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무의 수형도 여기에 맞게끔 조금씩 변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단 이끼를 심어볼까요? 헛불이나 아마 조금 손질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끼도 여기서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 사랑 이끼. 아 좋네요. 이 테라리움 하셔가지고 헛불이 이런 거 말 안 해도 다 하시네요. 이 이끼가 지표면에 노출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군락을 이루어야 잘 자랄 것 같아서 가장 큰 덩어리 완벽히 뭉쳐있는 친구들을 택해서 또 역시 과감하게 분재에 덮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핀셋으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비단 이끼를 식재했고요. 저는 이 이끼를 식재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화분이지만 흙을 넣고 또 디자인하고 나무를 심고 이끼를 심고 하는 전 과정이 꽤 또 나름 테라리움과 닮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흙 한번 손에 묻히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라도 흙을 손에 묻히고 계속 하나의 나무나 또 작은 이끼마저도 오래오래 관찰해 봄으로써 확실히 분재도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마감재 한번 톤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제 디자인 어떠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바닥재를 최종적으로 디자인해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분재도 결국 토양의 층이 크게 3개로 나누어지더라고요. 맨 밑에 이제 배수층에 굵은 입자의 돌들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굵은 계열의 흙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윗부분에 디자인하는 그러한 흙들이 쌓이게 돼서 테라리움과 이것도 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무더운 여름날, 바깥으로는 여름의 풍경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저는 이 안에서 조용히 여름을 맞이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름 취미로 한 번쯤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는 혼자 왔지만 가족 단위나 커플들도 와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데이트 코스, 효도 코스 이런 것으로도 꽤 괜찮은 것이 분재 클래스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분재도 전경, 후경이 있지만서도 화분이 둥글기 때문에 또 왼쪽 면을 감상하는 느낌, 또 후면을 감상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사물을 여러 시선으로 볼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분재의 재미였습니다.
지금 또 뒷면을 보여드리니까 느낌이 확 다르죠. 그래서 아까도 신경을 좀 썼지만서도 가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잎사귀, 또 나무의 뻗어나감의 정도 하나하나에 따라서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섬세하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분재를 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이게 이제 분재 같은 경우엔 항상 이 끝이 이렇게 위에 하늘을 보게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슬슬 나중에는 얘를 만약에 계속 냅두고 싶다 하시면 철사로 감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실 조금 건데 두꺼워지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얇아서 점점 보시면 이 목대가 여기서부터요? 약간 이제 점점 색깔이 이제 얘도 진해지면서 단단해질 거예요. 이게 좀 나중에 되시면 얇은 철사로 감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약간 협곡에 핀 매화나무. 요거 한번 이제 물 주는 거 한번 직접 해보실 거고 천천히 물 주시면서 드립커피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한 네네네. 바퀴 노리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물 칼칼칼 쏟아질 때까지 처음에는 물을 좀 많이 먹을 거라서 이 안쪽은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다 네, 이렇게? 적실 수 있도록 바로 물 빠지시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완전 흠뻑 좀 적실 수 있게 계속 떨어져도 계속 좀 주실게요. 이제 그래서 첫 분갈이 하고 나면 좀 흙물이 좀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물만 빠지실 거거든요. 항상 물을 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흙이 다 젖을 수 있게. 비단미끼도 이렇게 그냥 키우세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분무해서 좀 습하게 키워주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샤워 호스가 있어서 분무 형태 그걸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쪽에다가 되게 쫙 주면 물도 흙 젖으면서 비단이끼도 젖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습하게끔 최대한 그 환경을 좀 갖춰놓다 보니까 비단이끼가 좀 잘 살아서 따로 막 분무까지는 안 해줘도 저는 잘 살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물 빠지는 거 잠깐 좀 기다리고 있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화분들 사이에서 또 제 분재가 탄생을 했는데요. 마치 제 새끼인 것처럼 아주 귀엽고 고마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포토존도 정말 아름다워서 예쁘게 기념 촬영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방명록을 남길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오늘 겪었던 분재 클래스에 대한 감회를 정리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플랜팁이라고 하는 식물 가게는 평범한 식물 가게 같지만서도 특히 분재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분재도 또 아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족 단위로 오기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식물 가게마다 느낌이 또 천차만별이기도 한데 여기도 여기 고유의 식물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또 새로운 느낌도 한편으로는 가지면서도 또 그간 나의 식물에 대한 마음을 또 새롭게 정돈해 볼 수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플랜팁,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플랜팁의 사장님들이 꽤나 젊으신 분들이었어요. 어쩌면 분재는 그간의 이미지가 조금은 노후한 이미지가 있긴 있었는데 이런 젊은 분들이 분재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해 주시니까 세대 간의 소통에도 또 세대 간의 공감을 형성하기에도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이런 고유의 식물 가게가 우리 동네,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만 메이커순돌 분재 만들기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